오늘은 고객이 내 글에 흠뻑 빠져들게 만드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에너지 낭비 아닌가? 또는 시간 낭비 아닌가? 너무너무 귀찮은 일이라는 겁니다. 아마 최소 20분에서 30분 정도는 들어가는 일이라고. 그런데 이 일을 단 3초 만에 여러분 혹시 글을 쓰실 때 주제를 생각해보고 개어쓰고 살을 붙여나가는 방식으로 쓰고 계신가요? 만약 그랬었다면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빼먹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방법으로 글을 쓰기 시작해야 여러분의 고객이 글을 읽으면서 쉽게 몰입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방법론은 너무너무 쉬운 내용입니다. 정말 쉬운데 그래도 더 빠르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영화 이야기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치고 마동석 배우를 모르는 분은 거의 없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마동석 배우 하면 떠오르는 대표작이 거의 대부분은 범죄도시 시리즈를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재밌게 본 시리즈의 편수가 몇 편인지 궁금하네요. 저는 1편이 제일 재미있었습니다. 영화판에는 그런 유명한 속설이 있는데요. 전편을 능가하는 속편이 없다라는 말이죠. 저는 영화를 정말 좋아해서 많이 보는 편인데 이 속설이 빗나가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아쉽게도 범죄도시도 이 벽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아니 1편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1000만 관객 이상을 동원했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반문을 하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으로 역대 두 번째 흥행 기록을 세운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소위 19금 영화인데도 688만 명을 동원했다라는 것은 다양한 요소들이 하나로 혼합되어서 만들어낸 결과치이겠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한번 보기 시작하면 끊기 어려운 몰입감을 가장 큰 이유로 꼽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왜 1편이 가장 몰입감이 좋은 영화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현실감이 매우 넘치는 영화였거든요. 이 현실감이란 단어는 나중에 여러분이 콘텐츠를 만들 때도 꼭 감안해야 하는 키워드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실감을 글에 녹여내는 방법은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죄도시 1편부터 4편까지는 거의 대부분 실화를 모티브로 해서 영화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범죄도시 시리즈는 너무 심플합니다. A라는 지역에서 B라는 빌런이 사고를 치면 마블리가 때려잡는다. 이게 전부죠. 네, 이 구조를 그대로 유지한 채 1편부터 4편까지 A란 지역이 바뀌고 B라는 빌런이 바뀌고 이 정도의 변화만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똑같은 구조의 플롯인데도 1편이 가장 현실감 있게 느껴진 이유는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 A, 즉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배경이 가리봉동이었다는 점. 두 번째 B, 사건을 만들어가는 주체가 조선족 깡패였다는 점. 이 A와 B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아주 친숙한 지역과 개념의 빌런이었기 때문에 더 현실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언제든 내 생활 권역 안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고 현실감 있게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장첸이란 빌런이 더욱 공포스럽게 느껴지고 초짜 형사가 겪게 되는 딜레마가 더욱 와닿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의견에 공감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물론 공감하지 않는 분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영상에서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서 영화 이야기를 한 이유는요. 콘텐츠의 규모와 질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지 본질적으로 우리가 만드는 콘텐츠도 다르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였습니다. 여러분이 쓰게 되는 비즈니스 글은 결국에는 고객을 설득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글의 내용이 고객 입장에서 현실성 없는 그런 내용이었다면 금방 다른 곳으로 이탈을 해버리게 되겠죠. 반대로 이거 내 얘기인데? 라는 느낌이 들면 그 글을 끝까지 읽게 될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여러분이 쓴 글이 목적 달성을 할 확률도 높아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내 글을 읽게 될 사람들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글을 기획하고 쓰기 시작한 게 아주 중요한 일이 됩니다. 아마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누가 글을 쓰는데 내 글을 읽어줄 사람을 생각도 안 하고 쓰느냐 라고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제가 글을 쓰는 다른 사업가분들을 보거나 위로 강의를 들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가볍게만 생각을 하거나 또는 아예 생각하지 않고 바로 글을 쓰기 시작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적이 많았고요. 이렇게 대상 독자를 생각하지 않고 글을 쓰게 되는 이유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귀찮아서. 두 번째, 나는 항상 고객을 머릿속에서 떠올리면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한마디로 숨 쉬듯이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일을 굳이 단계를 나누어서 상황을 떠올려 보는 게 맞는 건가? 이건 그냥 에너지 낭비 아닌가? 또는 시간 낭비 아닌가?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사실 그냥 해도 별일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절대 귀찮은 건 아니지만 사실은 귀찮은 게 맞아
라는 뉘앙스인 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절대 틀리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는 맞는 말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저는 글을 쓸 때마다 세밀하게 타겟팅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희 비즈니스 셰르파가 고객으로 삼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요. 전부 다 저의 경험에서 나온 고객 설정이었는데요. 가장 큰 범주로는 전문직 자영업 사업가를 대상 고객으로 삼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료 광고 베이스로 온라인 비즈니스를 계속 해 가다가 결국에는 개미지옥에 빠진 것 같은 좌절감에 사로잡힌 분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잡았고요. 또 그 중에서도 우리 콘텐츠 마케팅을 해야 함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시작을 했다가 내가 이걸 해서 뭐하나 성과도 없는데 라는 생각에 접었다가 또 한참 후에 콘텐츠 마케팅으로 잘 되는 브랜드를 보고 나도 그때 해볼걸 이라는 생각으로 또 시작했다가 또 포기했다가 이런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사업가로 저희 비즈니스 셰르파의 대상 고객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대상 고객의 설정은 브랜드를 맨 처음에 세팅할 때 만들었던 타겟 고객입니다. 그래서 한 콘텐츠를 만들 때 이분들을 대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좀 두루뭉술한 타겟팅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글을 쓸 때는 내 글을 읽고 도움이 될 만한 잠재 고객들의 상황을 생생하게 머릿속에 그려보고 쓰기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콘텐츠의 목적은 당연히 다양하겠지만 내 글을 보고 문의를 유도하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메시지가 송곳처럼 뾰족해야 하거든요. 뾰족한 콘텐츠라는 것은 결국에는 고객이 처한 상황을 탁 짚어서 해결책을 제시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야 고객이 이 사람은 내 상황에 딱 맞는 이야기를 해주는구나 하면서 더 몰입된 상태로 글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고객의 상황을 생생하게 떠올려 보는 게 너무너무 귀찮은 일이라는 겁니다. 고객이 문제로 고생하고 있는 상황을 영화 시나리오처럼 생생하게 그려보려면 상당 시간 그리고 에너지가 투입되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타인의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봐야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뇌는 이걸 너무너무 피곤해합니다. 아마 최소 20분에서 30분 정도는 들어가는 일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일을 단 3초 만에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겁니다. AI에게 대행시키는 거죠. 내 글을 읽어줄 고객의 상황을 생생하게 머리에 떠올려보는 게 왜 중요한지는 앞에서 길게 설명을 했으니까 그걸 쉽게 구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주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이 처한 문제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는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빠르게 만들어 볼 거고요. 생성형 AI 중에서도 저는 클로드라는 AI 서비스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챗GPT가 생성형 AI 중에 대표격인 서비스이지만 글쓰기 용도로 활용하기에는 클로드가 더 친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로드를 이용하는 겁니다. 만약 챗GPT가 더 익숙하시다면 챗GPT를 사용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아직 생성형 AI를 현업에 적용하지 않았거나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어 간단하게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해볼게요. 전혀 어려운 거 없습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첫 번째는 질문이나 요청 같은 것을 프롬프트 창에 입력해서 명령을 내립니다. 두 번째는 생성형 AI가 답변을 내주면 검토해봅니다. 세 번째는 답변을 검토해본 결과 이상이 없으면 그냥 활용하고 이상이 있다면 그 부분을 수정하거나 보완해달라는 명령을 다시 내립니다. 간단하죠? 결국에는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것은 이 세 가지 단계의 반복입니다. 내가 원하는 답변을 나올 때까지 계속 돌려보는 거죠. 자, 그럼 기본적인 활용법을 말씀드렸으니까 지금부터는 고객 문제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를 답변으로 받는 프롬프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클로드 서비스에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드를 처음 써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아예 처음부터 시작을 할게요. 먼저 검색을 해보세요. 클로드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여기 바로 처음에 뜨죠. 클로드.ai 클로드를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그럼 맨 처음에 로그인을 하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보통 구글 로그인을 많이 쓰니까요. 구글 로그인을 쓰고 로그인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갑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전화번호를 물어보죠. 그럼 전화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코리아 있죠? 사우스 코리아. 그리고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인증 문자가 날라옵니다. 인증 문자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인증이 끝났고요. 그러면 반갑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처음에 이름을 쓰라고 합니다. 저는 비즈니스 셰르파로 쓸게요. 그러면 또 뭐라 나옵니다. 알겠다고 하면 됩니다. 이것도 시작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첫 번째로 화면을 보게 됩니다.
현재 저는 원래 다른 계정으로 유료 버전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무료로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무료인 만큼 제약이 있는 것도 있죠. 네. 예를 들어서 답변을 내어줄 때 분량에 제한이 있다라든지 하는 게 가장 대표적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프롬프트를 입력하면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그 형태 그대로를 본인의 상황에 맞게 변형해서 쓰기만 하면 충분히 좋은 답변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을 좀 해볼게요. 같은 조건일 때 내 잠재 고객이 어떤 상황에 있다가 내 글을 읽게 되는 건지 생생하게 그려볼 수 있도록 영화 시나리오 대본처럼 제안해줘. 맨 처음에 내가 어떤 요청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개요를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가 이런 조건으로 답변을 받고 싶다는 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적어주면 됩니다. 엔터를 칠 때는 여기 보이시죠? Shift 리턴을 치라고요. 네, 바로 엔터를 쳐버리면 우리가 바로 요청하게 되는 명령을 해버린 거랑 똑같기 때문에 Shift 엔터를 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계속 써볼게요. 우선은 내 잠재고객이 누구인지 AI에게 말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상적인 고객 부분을 명시해주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속 가능한 콘텐츠 마케팅을 하고 싶어 하는 전문직 자영업 사업가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번에 어떤 주제의 글을 기획하고 있는지도 알려주면 AI가 그걸 학습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답변을 내려주게 되겠죠. 그래서 또 Shift 엔터를 누르고 글의 주제에 대해서 적어주면 됩니다. 또는 간략한 개요를 써주셔도 좋아요. 주제 개요로 적을게요. 이렇게 해서 콘텐츠를 꾸준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소셜 지표, 좋아요, 공유, 구독자, 댓글 개수 등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는 분이라면 내 상품 링크를 읽어주면 됩니다. 분들은 10명 중 있을 수도 있고 100조회수 중 1명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내용으로 쓰고 싶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미디어 매체에 이 글을 올릴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려주면 최적화된 형식에 맞게 제안을 해줄 것입니다. 블로그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콘텐츠 매체, 네이버 블로그. 자, 이 정도만 입력을 한 다음에 엔터를 쳐주시면 바로 3초도 안 되는 시간에 AI가 답변을 해주게 될 겁니다. 한번 볼까요? 자, 어떤가요? 내용을 한번 볼까요? AI가 김민주라는 의사를 주인공으로 잡았나봐요. 왜냐면 전문직 자영업 사업가로군 이상적인 고객을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네. 마지막 환자의 진료를 마치고 피곤한 표정으로 의자에 앉는다. 그녀의 눈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하다. 제 주제에 반응할 만한 잠재 고객이 어떤 상황인지 생생하게 그려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한숨을 쉬며 오늘도 힘든 하루였어. 그리고 자신의 최근 게시물의 좋아요 수가 예상보다 적은 걸 보고 실망한 표정을 지른다 라는 부분도 잘 나와 있고요. 이게 아마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열심히 콘텐츠를 만들었는데 반응이 왜 이렇지? 실제로 저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비슷한 고민을 한 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때 저의 글이 새로 떴다라는 가정이죠. 콘텐츠 마케팅 숫자에 휘둘리지 마세요. 그리고 글을 클릭해봤고 글을 읽어보고 주인공의 표정이 점점 밝아진다. 맞아,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많은 좋아요가 아니라 실제 환자들이잖아 라면서 제가 앞으로 쓰게 될 글을 보고 열심히 읽어 내려가며 동화되어 간다 라는 이런 생생한 상황을 그려볼 수 있게 됩니다. 그냥 저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마음에 드는 결과물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받아본 결과물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여기 밑에 프롬프트 창에 이런 점은 마음에 들지 않았어 라면서 이런 부분은 수정 및 보완해줘 라고 명령을 내리면 그 부분을 보완해서 생성형 AI가 답변을 내어주게 될 겁니다. 결과물이 어떠신가요? 정말 생생한 상황을 그려보는 시나리오를 만드는데 3초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죠? 저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저의 잠재 고객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생생하게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이 시나리오를 먼저 읽어본 다음에 그 감정이 동화된 상태에서 글을 기획하고 쓰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큰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획의 결도 달라지고 표현 방법도 달라지고 그리고 글을 써나가는 이 속도도 확실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좋은 게 또 뭐가 있냐면요. 내 생각만으로 글을 쓸 때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표현이라든지 멘트 같은 것들도 여기서 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글의 초입 부분에 배치를 시킨다면 고객이 클릭해서 들어왔을 때 바로 빠져나가는 비율을 줄여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영상을 끝내도록 할게요. 고객이 몰입할 수 있는 글은 현실감이 느껴지는 글입니다. 현실감은 고객이 처한 상황을 생생하게 그려봐야 글에 녹여놓을 수 있겠죠. 그래서 글을 기획하기 전이나 글을 쓰기 전에 고객의 문제 상황 시나리오를
써보도록 하자는 겁니다. 당연히 모든 과정을 직접 해보는 게 베스트입니다. 그래야 본인의 내공이 쌓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시간이나 에너지를 아끼고 싶거나 또는 나는 이미 그 정도 수준에는 도달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생성형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제가 시연으로 보여드렸던 프롬프트 예시를 본인의 입맛에 맞게 잘 활용하셔서 적용해보고 그 결과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마음에 안 드는 답변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본인의 입맛에 맞게 수정 보완을 다시 지시를 내리면 됩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해서 거친 다음에 자신의 마음에 딱 맞는 고객 문제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가 나왔다면 한번 정독을 한 이후에 그 감정의 결을 살려서 글에 대한 기획을 해보시든지 또는 초안을 바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방법은 제가 실무에서도 적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꼭 한 번은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을 실무에 적용해 보시다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또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단체 카톡방으로 들어오셔서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가능할 때 읽어보고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체 카톡방 링크는 고정 댓글에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비즈니스 셰르파였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